안녕하세요. 성상 개미TV입니다. 자, 2월 23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의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얼마 전에 너무 조용한 이런 거래량 속에서 작은 거래량의 변화라도 들어와야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HLB 테라퓨틱스가 예전의 변곡점 자리 11,35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줬죠.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 5개월선 돌파 여부를 완벽하게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이 5개월선 근처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주봉에선 추세 턴이 이루어졌고 아까 오전 영상에서 제가 5선 돌파하고 나갈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5선 돌파하자마자 바로 20주선까지 갔다 왔고 이 자리는 예전에 이 저항선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떨어졌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앞에 밋밋한 아주 거래량이 없다가 조정받는 와중에 살짝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제 HLB 테라퓨틱스를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물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시는 분들 또는 매달 조금씩 사모으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HLB 테라퓨틱스를 보고 있거나 스윙 관점,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런 관점을 볼 때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실제 외국인 이 지분 현황을 보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역시 한 3%대는 갖고 있어요. 3%대에서 매도세가 쭉 밀리게 되면 이제 매도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매수세가 들어왔고, 일단 내일 이 상태로 뛰어나가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구도 모르죠. 일단 시간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아직 첫 거래가 시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따 봐야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뛰어나가면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가 나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막대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살짝 올라갔다가 무너질 때는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이렇게 5선까지 살짝 밀렸다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는 대응하는 게 맞고, 일단 예전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약간 상관없지만 지금 고점에 뛰어나갈 때는 너무 내동매매 하지 않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단타나 스윙 같은 관점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항상 눌림목 줄 때, 자,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눌림목을 주거나 이렇게 5일선 따라 올라가서 음봉 하나 떨어지거나 이쁘게 이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해 놓으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릴 때 그래도 좀 꿋꿋이 잘 버텨준 게 실적으로 HLB 테라퓨틱스가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오늘 시장이 살짝 반등해줬습니다. 사실 전쟁이 현실화로 이루어지고 실제 전쟁 나오고 그러면 시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벌써 선반영 돼서 시장은 한 선반영이죠. 미리 밀려 그랬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 실적으로 더 이상 하방 압력으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침공이 거의 현실화됐다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도 예비군 소집을 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도 강해지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우크라가 예비군 소집하고 전쟁 준비를 시도하고 있고, 이 미국, EU, 영국,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제재 패키지, 무슨 러시아 제재 아주 그냥 상품을 세트로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면전까지는, 사실 전면전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렇게 좀 돈바스죠. 여기서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큰 세계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뻗어서 가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있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시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공매도 상황하고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거의 17%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해도 대단한 공매도 세력들이죠. 이 와중에도 공매도를 때리는 17%대. 이건 HLB의 나쁜 점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HLB가 대표적으로 타겟이 됐습니다. 월봉에서의 추세는 지금 당연히 아직도 하향 중이고요.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죠.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5주선 역시나 아직 회복하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하향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해서 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십자도전 캔들이 사실은 약간 의미가 있긴 한데, 원체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이전 저점을 또 이탈하게 되면 이제 크게 무너지니까 추세가 완벽히 돌아섰다고 보긴 힘들고, HLB 테라퓨틱스처럼 어떤 거래량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지금 거래량의 변화가 거의 없죠,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와 함께 240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물론 순간 우리도 모르게 딱 튀어나갈 수 있긴 하지만 그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자, HLB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들어왔습니다. 자, 뭐 큰 물량은 아니고 살짝 들어왔는데 어째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이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수급이라는 게 강하고 세게 들어와야 됩니다. 즉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아직 추세가 하향이고 주봉에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도 역시 전혀 전환을 해놓지 못하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십자도지 비슷한 형태가 생겼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 더 이상 밀리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크죠. 오늘 시장 마감과 관련해서 공매도 상황을 보면 거의 한 21%대 대단하죠. 뭐 공매도 세력들이 뭐 맘 놓고 이런 상황이 되고 투자자분을 통해 아까 살펴본 대로 외국인이 잠깐 들어왔는데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큰 흐름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HLB 생명과학은 HLB하고 틀리게 약간 매도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에 비해서 공매도가 좀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추세 가지고 하향이니까 지금도 역시나 좀 관망할 때가 맞고 섣불리 들어가거나 분할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노젠의 3월 달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사용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스사이언스가 이렇게 우하향에 있습니다. 물론 20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20개월선 딱 찍고 땅 띄고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벌써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맞고 특히 20개월선은 제가 매일 살펴보겠지만 꼼꼼히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봉에서 오수선 아직 회복시를 못하고 있고 일봉에서도 역시나 이전 변곡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왔죠. 많은 물량은 아니고 역시나 거래량이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 비해서는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어떤 뚜렷한 매수세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좀 위험하고 241선 기준으로 깨놨기 때문에 이 전저점 깨서 뚝 밀리면 굉장히 어려워져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꼼꼼히 대응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HLB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원체 많이 밀려있죠. 지금 대바닥권까지 와 있고, 자, 주봉에서는 이 추세를 오수선을 돌려놓지 못하고 줄줄 타고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좀 우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241선 기준으로 이제 웬만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이전 저점 이탈 하지 않을 확률은 높지만 호가창이 10,000원대에서 9,000원대, 1,000원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역시나 거래량이 거의 없죠.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고 이 거래량의 변화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앞에 있는 걸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조정 주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관망하고 볼 때가 맞습니다.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HLB 테라퓨틱스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노터스의 주가도 은근히 좋죠. 자, 월봉에서 보면 이 중요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 친구 요거 맞고 자꾸 떨어지는 거라 지금 고점을 쫓아가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요거 뚫고 나갈 땐 좋아요. 가격으로 보면 29,200원대가 되는데 아직 그 밑에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선 위에 있어야 돼.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에서 보면 20선 완벽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과 힘입어서 한번 뛸 수 있긴 한데 항상 21선 기준으로 20주선 기준으로 칼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자, 일봉에서 241선 기준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 기준 또는 241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섣불리 들어가면 고점 맞고 떨어지니까 철저하게 기준선 갖고 내가 어디를 매도하겠다 손절하겠다 이렇게 좀 잡고 자리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HLB 파워도 살짝 반등해 줬는데 크게 변함없어요. 월봉에서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고 이거 깨게 되면 추세 깨지니까 조심해야 되고 가격으로 보면 이전 저점이 1,480원대가 바닥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480원대를 기준으로 꼼꼼히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전 바닥이죠. 이전 바닥에서 매수해 놓으면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한두 번 더 조용하다가 거래량 생기면서 잘 한번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노터스의 투자자 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죠. 살짝 들어오고 HLB 파워는 외국인 매도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만 홀로 매수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거래량이 큰 상태에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작은 거래량의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누군가 끌어올렸을 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HLB 파워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가 다 우하향이에요. 이제 HLB 테라퓨틱스만 우하향에서 좀 빠져나갈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고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꼼꼼히 이제 하루하루 살펴봐서 이제 순간 변화만 생겨도 알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순간적으로 좋은 변화가 생기거나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새 계속 힘든 장이 계속 되죠.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